탄수화물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 지방 섭취량이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보통 예. 탄수화물이 한 55에서 60%, 네. 지방이 25% 정도, 예. 그다음 단백질이 한 25%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다이어트를 하던 것을 예. 식단에 지방이 70%, 예. 단백질이 25%, 예. 탄수화물은 5에서 10%로 아주 급격히 탄수화물을 줄인 부분인데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게 지방을 마음껏 먹어라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줄여라가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열량은 예. 유지하면서 예. 예, 지방의 비율을 늘리라는 거지 그냥 네. 무조건 지방 있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아닙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까? 탄수화물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예. 전체 식단 비율에서 55에서 60%를 드시는 게 맞는데요. 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5%에서 10%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엄청 줄여야 되는 거네요. 오늘 10%면. 이 정도면은 하루에 예. 보통 밥을 3공기를 드시잖아요. 예. 아침, 그냥 점심, 저녁이요. 하루 예. 통틀어서 하루에 밥 반 공기만 드시라는 겁니다. 밥을 하루에 반 공기만 먹어라. 네. 괜찮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젊고 건강하신 분한테는 괜찮습니다. 예? 단시간에는요. 예.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다이어트 방법을 하면 살은 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예.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가짜 식욕이라든지 네. 폭식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48시간 동안 적절히 포도당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예.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사용하고 남는 거는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단기간에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든지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초기에는요. 혹시 말입니다. 체중은 줄어들 텐데 혹시 나중에 이 요요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현상? 그런 게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이어트를 소개한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은 기후가 춥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체격이 크고 대사율이 높아서 네. 이런 고단백, 고지방 시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까지는 탄수화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다가도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먹게 되면서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살은 빠지는데 요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고지방 다이어트 시도하실 분들은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하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피해야 될 분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마치 아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당뇨 조절하는 환자분들, 당뇨, 그리고 중증의 이상지질혈증,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걸로 약물을 드시거나 또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동맥경화 등의 혈관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초기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이라든지 기타 혈관에 대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식단을 조절받으면서 진행하셔야지 아니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 방식을 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교수님이 좀 국민들한테 권하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제가 모시는 강재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준비가 됐었습니다. 예. 그것이 다행히 탄수화물 비율이 30년 전 80%에서 지금은 다양한 그런 식단 통해서 50%, 6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쌀 먹는 게 줄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한식으로 슬로우 푸드의 개념에 한식 반찬과 그리고 하루에 총 칼로리를 넘지 않는 부위에서의 식단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화된 식단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청량 음료나 또는 커피 등에 들어가는 액상,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잊고 있는데 보통 조리할 때 들어가는 간장이라든지 기타 소스에도 굉장히 많은 당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료수, 액상, 그다음에 이런 소스류만 줄이셔도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고지방 그 탄수화물 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휴일인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현재도 수도권 등 곳곳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주로 남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는 밤 늦게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내륙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게 개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서울이 14도, 대전과 대구 15도로 평년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5%에서 10%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엄청 줄여야 되는 거네요. 오늘 10%면. 이 정도면은 하루에 예. 보통 밥을 3공기를 드시잖아요. 예. 아침, 그냥 점심, 저녁이요. 하루 예. 통틀어서 하루에 밥 반 공기만 드시라는 겁니다. 밥을 하루에 반 공기만 먹어라. 네. 괜찮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젊고 건강하신 분한테는 괜찮습니다. 예? 단 시간에는요. 예.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다이어트 방법을 하면 살은 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예.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가짜 식욕이라든지 네. 폭식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48시간 동안 적절히 포도당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예.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사용하고 남는 거는 나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제가 모시는 강재영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준비가 됐었습니다. 예. 그것이 다행히 탄수화물 비율이 30년 전 80%에서 지금은 다양한 그런 식단 통해서 50%, 6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쌀 먹는 게 줄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한식으로 슬로우 푸드의 개념에 한식 반찬과 그리고 하루에 총 칼로리를 넘지 않는 부위에서의 식단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서구화된 식단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청량음료나 네. 또는 커피 등에 들어가는 액상 그리고 네. 우리는 지금 잊고 있는데 보통 조리할 때 들어가는 간장이라든지 기타 소스에도 굉장히 많은 당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료수, 액상, 그다음에 이런 소스류만 줄이셔도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단기간에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든지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초기에는요. 혹시 말입니다. 체중은 줄어들 텐데 혹시 나중에 이 요요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현상? 그런 게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이어트를 소개한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은 기후가 춥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체격이 크고 대사율이 높아서 네. 이런 고단백, 고지방 시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까지는 탄수화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다가도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먹게 되면서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살은 빠지는데 요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고지방 다이어트 시도하실 분들은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하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피해야 될 분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마치 아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당뇨 조절하는 환자분들, 당뇨, 그리고 중증의 이상 지질혈증,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이걸로 약물을 드시거나 또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동맥경화 등의 혈관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네.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초기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이라든지 기타 혈관에 대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주治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식단을 조절받으면서 진행하셔야지 아니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 방식을 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교수님이 좀 국민들한테 권해. 탄수화물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 지방 섭취량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보통 탄수화물이 한 55에서 60%, 지방이 25% 정도, 그다음 단백질이 한 25%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다이어트를 하던 것을 식단에 지방이 70%, 단백질이 25%, 탄수화물은 5에서 10%로 아주 급격히 탄수화물을 줄인 부분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마음껏 먹으라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줄여라가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열량은 유지하면서 지방의 비율을 늘리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지방 있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아닙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까? 탄수화물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 식단 비율에서 55에서 60%를 드시는 게 맞는데요. 이 저탄수화물